자, statistical이라고 해서 통계의 또는 통계상의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요거의 어원이 된 단어, 선생님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statistics라는 단어가 있죠. S로 끊어요, S. 근데 요게 간혹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수일치 문제로도 몇 번 등장을 했었거든. 자, 일단은 요 놈이 둘 다 명사의 의미인데 통계나 통계학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문법 시간에 선생님한테 공부한 거 있어. S로 끝나도 학과명의 이름, 질병의 이름, 질병의 이름은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도 만약에 통계나 통계학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수취급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통계 자료나 통계 자료들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선생님이 여기 괄호에 이제 들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눈치챘듯이 이때는 복수 취급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thought experiment는 thought가 생각, 사고죠. 그래서 생각 실험, 사고 실험. feature 하면 우리 원래는 뭐뭐를 특징으로, 주제로 삼다 이런 의미였는데 본문에서는 마음속에 그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isualize나 imagine 정도의 의미와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 peasant는 원래는 소작농인데 그냥 소작농이나 농농 하지 말고 그냥 농부 이렇게 쓰면 되겠고, fair, 요또 이 fair도 원래 뭐 요금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음식이나 식사, 먹을 것 이란 뜻으로. adequate 하면 우리 저번에 inadequate 한번 나왔었죠. 적합한, 적절한, 충분한, 적격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야. 가봅시다. 자, 많은 경제적 법칙은요, have been criticized.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as, 자, 뭐라고 비판받아 왔냐면, having only, 오직, statistical necessity, 통계적 필요성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뭐 수치적인 통계상의 필요만 있지 실질적으로 요 말의 이제 중의적 의미는 뭐냐면 실용적인 필요성이 때로는 없다. 요런 의미도 돼요. 그죠? 실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통계적인 필요성만 가지고 있다라는 게 경제적 법칙.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인데 이 글의 주제는 결국은 많은 경제 법칙은 실질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요런 뜻도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걸 고려해 봅시다 라고 그랬어요. The law, 어떤 법칙이냐면 이 중에 물론 얘도 economic law겠죠. 경제 법칙 중에 어떤 법칙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법칙이에요. The quantity sold는 앞에 있는 quantity예요. quantity를 수식합니다. 판매량이겠죠. 판매되는 양은 요게 동사예요. varies, 변합니다. 다양합니다. 달라집니다. inversely, 거꾸로 뒤집어져 버려요. 거꾸로 변해요. 거꾸로 반대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with its price, 그 가격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판매량은 공급을 의미하잖아. 판매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때? 떨어지죠. 그치? 판매량이 적으면, 즉 공급이 희귀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은 가격과 반대로 변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we can show.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법칙이 있는데, 자, 우리는 근데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It is not universally true. 근데 그 말이, 즉, 수요 공급의 법칙, 판매량과 가격의 법칙이 반드시 보편적으로 사실은 아니다. 뭐에 있어서? A thought experiment. 어떠한 생각 실험, 사고 실험에 있어서
어떤 실험이었냐면 여기서 featuring은 특징으로 삼다라고 그냥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아까 우리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려보다 라고 해석했었죠. 자, an isolated village of peasants. 한 고립된 마을인데 농부들의 마을, 즉 농부들만 사는 한 외떨어진, 동떨어진 고립된 마을을 상상하는 또는 특징으로 삼는 이라고 해도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can subsist on a weekly ration of 1 pound of rice and 2 pounds of beans. 한번 끊고. 자, subsist on 하면 뭐뭐로 생계를 이어나가다, 연명하다 이런 의미야. 지탱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목숨을 연명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주에 어떤 비율로? 자, 1파운드의 쌀과 2파운드의 콩을 먹고 살거나 생계를 이어가거나 또는 can subsist on a tastier, 약간 더 맛있고 더 영양가가 많은 음식인 1파운드의 쌀과 1파운드의 콩, 아까는 2파운드의 콩이었죠. 1파운드의 콩, 거기다가 1파운드의 생선까지. 요렇게. 그러니까 쌀,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쌀 한 포대, 콩 2포대로 일주일 살 수도 있고, 쌀 한 포대, 콩 한 포대, 생선 한 바구니를 먹고 일주일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쌀과 콩은 각각 파운드당 가격이 1달러랍니다. 그러나 1파운드의 생선, 즉 불고기 1파운드의 가격은 1.2파운드래요. 잠깐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써놓을게요. 1달러죠. 얘도 1달러고. 근데 생선은 1.2달러였어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됐죠? 자, 가봅시다. Since the peasants are paid. 그래서 자, 그 농부들이 일주일에 3.2달러의 보수를, 돈을 지급받아요.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것을 전부 다 쌀과 콩과 생선 이 식단에 소비할 수 있다. 3.2파운드 받으면 보세요. 쌀 1파운드, 콩 2파운드면 3파운드밖에 가격이 안 나는데 이거보다 더 맛있는 식사가 1파운드니까 우리가 3.2파운드씩 일주일에 돈을 받는다고 치면 각각 더 맛있는 식사로 1파운드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If the price of beans, 콩의 가격이요 1.1파운드로 오른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얘가 1.1파운드가 됐어. 자, 원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경제 법칙은 뭐였어요? 수요, 즉 판매량이 많아지면, 그지? 가격이 떨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올라간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판매량이 줄어든다였어. 그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It is impossible. 그래서 불가능하대요. To buy less than pound of anything. 각각의 어느 것도 1파운드 미만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적어도 각 품종에서 1파운드는 사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알았죠? 한 품종을 살 때 무조건 1파운드 이상, 그러니까 미만. 잠깐만, 이상이었나요? 미만이죠? 1파운드 미만을 사는 건 불가능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농부가 돈 일주일에 3.2달러 받아요. 그러면 콩 가격이 안 올랐을 때는 1파운드 다 사도 딱 3.2파운드야. 그치? 그런데 콩의 가격이 1.1파운드로 오르는 순간 얘는 1파운드를 사면 3.3파운드가 돼. 그럼 요 3.3달러가 되죠? 그럼 3.2달러 받는 돈으로 3.3달러치를 살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면 뭐 1.7파운드 이렇게 못 산다는 얘기야. 1파운드 미만으로는 못 산대. 살려면 다 1파운드씩 사야 되고 안 살려면 안 사야 되는데 3.2달러로 요 콩 가격이 1.1달러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맛있는 생선 먹을 수 있어? 없죠. 없잖아. 이해가? 아까 선생님 선택지가 2개 나왔었잖아요. 본문에. 식단이 2가지가 있었어. 쌀 1파운드, 콩 2파운드로 먹거나 아니면 좀 더 맛있는 식사로 각각 1파운드를 먹거나 했는데 콩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농부를 하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가격이 3.3달러가 돼버리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맛없는 식사인 쌀 1파운드, 콩 2파운드를 먹어야 3.2파운드가 될 거 아니야. 3.2달러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 여기서부터 지금 선생님 설명해 준 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야? 콩의 가격이 올랐어. 경제법칙은 분명히 판매량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꾸로 얘기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식단의 선택지가 2가지 뿐이었을 때 거꾸로 콩의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3.2달러 안에서의 식단 처리는 요거밖에 안 되죠. 라이스 1.0달러짜리 1파운드, 콩 1.1달러짜리 2파운드. 피쉬를 못 먹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콩의 가격은 올랐는데 판매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먹을 수 있을 때보다 이때는 콩 1파운드만 먹으면 사면 됐는데 이제 콩을 2파운드 먹게 돼. 즉 1파운드를 더 사게 된다고. 이해가? 선생님 말 이해가? 소연이 이해가? 오. 그럼 아까 그 경제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콩의 가격이 올랐으면 경제법칙 상으로는 콩의 판매량이 줄어야 되는데 콩의 판매량이 2배가 돼버렸어. 거꾸로 늘어나 버렸어. 그치? 가격이 올랐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ecause 왜 하냐? 그 이유는 only adequate diet, 오로지 충분한 적합한 식사라고 합시다. 그냥 식단이 becomes the one, 이제 한 가지만 돼버렸죠. 1파운드의 쌀과 2파운드의 콩의 식단 하나만 선택 가능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대로 보기 중에 빈칸에 들어갈 건 금방 선생님이 말로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오른 콩이 오히려 판매가 2배가 되는 거죠. bean sales까지가 주어입니다. 콩의 판매량이 double, 2배가 된다. 그래서 이 글의 첫 문장에도 나왔듯이 주제는 뭐다? 경제법칙이 때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제법칙의 오류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죠? 우리 예전에 앞부분에서 유형편에서 비슷한 거 나오지 않았어? 그때도 중국 예시로 든 게 중국의 쌀 예시로 들어가지고 우리 그래서 배블런제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 비싼 이 소비재를 사는 게 배블런제였고 그 반대의 개념 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량이 더 많아지는 거. 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량이 더 많아지는 쌀 그때 예로 들었죠. 쌀이 10,000원일 때는 뭐 금방은 생선이었는데 이거 놔두고 뭐 내가 월급이 30,000원이야. 그럼 쌀이 10,000원일 때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했었는데 쌀 가격이 20,000원 올라버려. 그럼 삼겹살을 못 먹으니까 쌀을 더 먹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량이 더 많아지고 소비량이 많아지는 이러한 재화가 있었죠. 그 재화가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어가 있었는데 우리 그거랑 좀 관련되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18번. confirm, 확인하다. bias는 편향, 편견, 선입견. conflicting, 충돌하는, 상충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 psychological,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phenomenon 쉽고요.
opposed 요거 중요합니다. opposed to pp로 쓰여요. 뭐뭐에 반대하는 opposing이 아닙니다. capital punishment. capital이 뭐냐면 최고의 벌이야.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니까 뭐겠어? 사형이겠죠. 사형. 그 다음 conduct 수행하다. death penalty도 역시 사형. conclude 결론 짓다. solid 굳건한 단단한 또는 고체란 뜻도 있죠. 그래서 단단한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견고하고 확실한 이라는 의미도 되죠. counter argument입니다. counter는 콘트로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대의 주장이니까 반론이 되겠습니다. convinced 확신하는. convince가 확신시키다니까 convince는 pp형으로 쓰여서 확신을 가진 이란 의미예요. valid의 명사예요. 타당성, 합당함 이런 말. position 견해, 위치, 입장. multiple 여러 가지의, 다수의. standard가 표준 기준이죠. 여기에 is가 붙으면 동사가 돼서 규격화하다, 표준화하다. objective가 형용사죠. objective 객관적인. ly가 붙으면 부사 객관적으로. automatically 저절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dismiss는 원래 해산하다라는 의미죠. 해산하다, 해고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냥 무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8번 가봅시다. The confirming evidence bias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주어인데 우리 책의 교재 이제 해설을 보면 확인 증거 편향이라고 나오거든. 확인 증거 편향이 뭐야? 확인 증거 편향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확인 편향 또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의 주장과 동등한 양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때 사람들은 뭐만 취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증거만 받아들여.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혈액형과 MBTI입니다. MBTI를 막 테스트 해보고 내 유형을 16가지 유형 어떻게 인간의 군상을 16가지로 나누고 또는 혈액형 4가지로 모든 성격을 다 재단하듯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MBTI보다 더 적은 유형인 혈액형 4가지 보면 이제 자기 혈액형을 알고 있어. 그럼 이제 혈액형의 특징 해가지고 예전에 뭐 잡지나 요런 토막 요런 이게 정복칸에 요런 게 올라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O형인데 O형의 성격에서 쭉 여러 가지 뭐 성격의 특징이 한 10가지 나열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가지가 다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10가지 중에 맞는 거가 눈에 들어와. 그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맞네.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확증 편향의 아주 작은 사례입니다. 또는 뭐 좀 폭을 넓히면 정치적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죠. 선생님도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소위 꼰대화 돼서 정치적 확증 편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내가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상대방의 증거,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반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후보자, 정당에게 유리한 증거만 내가 따로 걸러서 그러한 증거만 받아들이는 현상.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가볼게요. 편의상 그냥 쓰이면 확증 편향이라고 할게요. 확증 편향은요, not only 뭐로 쓰죠? 자, where we go to collect evidence. 우리가 요 where는요 어떻게 해석하냐? 어디로라고 해도 되고 뭐뭐하는 곳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냥 편의상 우리 이렇게 해석합시다. 얘는 뭐뭐하는 곳으로 해석하고요. 얘도 어떻게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러 가는 곳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받아들인 증거를 해석하는 방법에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끕니다. 뭐 하도록? To give too much weight. 지나치게 많은 무게중심을 두도록, 즉 중요시하도록. 뭐에다가만? to. 전치사예요. supporting information. 지지하는 정보에만, 뒷받침해주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많은 무게를 두게, 즉 중요시하게. 그리고 반대로 to little, 거의 무게를 두지 않게, 거의 중요성을 두지 않게 합니다. 어디에다가? 상충하는, 반대되는 정보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정보에는 무게중심을 두지 않게. 그래서 자, 무관한 문장이에요. 한 심리학 연구에서요, 이 현상에 대한 한 심리학 연구에서 두 그룹을 나눴대요. 두 그룹인데 하나는요, opposed가 PP입니다. 한 그룹은 반대하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지지하는 그룹이에요. 뭐를? 사형제도를. 이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두 그룹 중에 각각의 그룹이요, read two reports, 각각 두 개씩 보고서를 읽었답니다. 주의 깊게 결론 내렸어. 그지? 자, 그리고 결론 내린 이 리서치, 연구에 대한 보고서 두 개를 읽었죠. 그럼 뭐에 대한 연구였냐면, 사형 형벌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의 보고서 두 개를, 각각의 집단이, 두 개의 집단이, 찬반 그룹이 보고서 두 개씩 다 읽었는데, 뭐로서의 효율성이냐? deterrent죠. deter가 방해 금지 동사입니다. 억제하다야. 요거는 명사형이야. 억제하는 것이니까 억제제 또는 억제장치라는 뜻이야. 범죄에 대한 억제제로서의 사형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 두 개를 각각의 집단이 읽었습니다. 찬반 그룹이. 그런데 그 보고서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번에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하나는요, 한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죠. 사형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하나 했으니까 두 개의 보고서 중 나머지 보고서는 디어더겠죠. 나머지 보고서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즉 사형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관계 있네요. 2번도. Despite being exposed to, 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뭐에? solid scientific information, 아주 견고한, 확고한 과학적 정보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냐면 뒷받침해 주는 거죠. 이러한 반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윤이는 사형제도 찬성 그룹이야. 서연이는 사형제도 반대 그룹이고. 그런데 너희들 둘 다 이 보고서 두 개를 읽었는데, 한 보고서는 사형제도의 효과를 보고하는 거고, 한 보고서는 사형제도가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하는 거야. 이걸 다 읽은 거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랬는데 서윤이는 사형제도에 찬성했는데, 반대 의견을 가진, 과학적 증거를 가진 보고서, 즉 사형제도가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런 보고서도, 요 보고서에도 노출됐다라는 얘기예요. 서연이 입장에서는 난 사형제도 반대야. 그런데 사형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를 가진 보고서도 읽긴 읽었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둘 다를 읽었대, 보고서를. 그랬는데 그 두 그룹의 멤버들이요, became even more convinced.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훨씬 더 확신하게 돼버렸어요. 내 의견과 반대되는 보고서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내 의견에 더 확신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The
validity of their own position. 그렇죠? 자신의 입장에, 원래의 입장에 대한 타당성에 있어서 after reading both reports. 자, 사용제도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를 보고하는 양측의 보고서, 두 가지 보고서를 다 읽은 후에도 오히려 자기 의견에 더 확신하게 됐대요. 3번도 관계 있네. 그치? 이 과학적 접근법은요, 뭐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과학적 접근법은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그리고 표준화합니다. 질문들을 표준화해요. 어떤 질문이냐?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질문들을 표준화합니다. 이거 확증 편향의 실험, 사고 실험과 관계 있어요? 확증 편향의 실험과 관계 있어? 전혀 관계 없지. 이게 뭔 얘기예요, 갑자기? 이런 과학적 접근법. 어떤 접근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우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확증 편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 그죠? 찬반, 양론, 양측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는 사용제도의 효과성에 각각의 의견을 가진 두 가지 보고서를 둘 다 읽었단 말이야. 그지? 그랬더니 그 후에 오히려 자기의 입장을 더욱더 확신하게 됐다라는 얘기만 나왔어요. 확증 편향의 예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4번이. 그치? 자, 5번에서 다시 그래서 그들은요, 저절로,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만? 지지하는 정보만.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그리고 dismissed. 무시해버렸습니다. 뭐를요? 상충하는, 충돌하는, 즉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의 핵심 키워드는 the confirming evidence bias고, confirming evidence bias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됐죠? 이렇게 무관한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ABC 순서인데 일단 역시 요 놈도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거 읽을 때 가끔 U하고 S가 위치를 잘못 봐서 캐주얼로 잘못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이 영어 스펠링을 한 단어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잘못 보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자, 근데 causal이에요. cause에 e를 빼고 a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의 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 employ, 사용하다, 응용하다. imply, 안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의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포하다 또는 암시하다, 함축하다라는 뜻이죠. precise의 명사죠. 그죠? precise는 형용사로 정밀함, 정확한 이라는 뜻이고, 요놈은 명사, 정밀 또는 정확이라는 뜻도 돼요. common sense, 상식, feature, 특징, 이번에는 특징으로 쓰였네요. 명사로. specify, 구체화하다도 되고 명확하게 하다, 즉 명시하다. straightforward, 곧장 앞으로 직진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말은 솔직한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주 쉬운, 간단한 이런 의미야.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가는 이어서 간편한, 간단한. distinguish, 구분하다. does는 does에서 나온 말이죠. 그죠? 복용량을 의미합니다. 1회 복용량. investigate에 OR을 붙여서 사람이 됐습니다. 조사하다에 OR이 붙어서 조사관 또는 뭐 수사관이라는 뜻이 되고. 끝났네요. 다음 어휘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입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즉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causal language, 인과관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맞죠? 일상 속에서. 그치? 너 배고프냐? 배고파. 왜 배고파? 왜 배고파? 나 아침 안 먹어서 배고파. 이런 거. 왜 안 먹었어? 엄마가 안 차려줘서 못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치?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한다는 얘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때때로 이것은요. 자, 그 단어인 cause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죠? 이 단어를 적용하는 건데, 아니면 it's derive의 변형 파생어예요. derive가 파생되다, 비롯되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파생어입니다. 이 cause의 파생어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빨간불에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caused an accident. cause라는 단어 사용했다 이 말이야. cause는 야기하다, 유발하다, 초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고를 유발했어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cause의 이 동사나 명사 cause의 파생어인 다른 단어를 또 어떻게 쓰기도 하느냐, 또는 language that implies that, 또는 그것을 내포하는, 의미를 암시하는 언어를 쓰기도 하는데, something was caused, 뭔가가 야기되었다,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I arrived late, 이것도 cause의 파생어죠. because도. 그죠? 나 늦게 도착했어. 왜냐하면 내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과관계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이야. 알았지? 인과관계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비록 사회과학에서 그러한 정밀함, 정밀함이 언급됐어요? 안 됐죠. 그지? 그러니까 A는 아니겠네. 넘어가 봅시다. 사회과학에서는 그러한 정확함, 정밀함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했는데 정밀함의 언급이 없었어요, 아직. 그럼 B 한번 가볼게요. In common speech. 자,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흔한 말 속에서는 일상의 언어가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이었죠? 우리는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사이를? Things caused by human behavior. 원래 distinguish 다음에 between A and B인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5어를 사용했네요. between A and B가 원래는 정석인데 특이하게 5어를 썼어요. 뭐 사이를 구별 안 한다? 인간의 행동에 의해 유발된 것과 또 뭐를? non-human events. 인간과 관계없는 사건들을 우리는 구별 안 해. 즉 일상의 언어 속에서는 우리 사람에 의해 야기된, 즉 사람이 일으킨 사건과 사람과 관계없는 사건, 이 두 개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로 하여금 부딪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는 인과관계의 언어를 말할 때 이게 사람 탓이냐 사람 탓이 아니냐를 명확히 구분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적 인과관계적 언어는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매일매일의 사건에 대해 사용하기에 그냥 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B는 가능성이 있죠. 아까 주어진 문장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인과관계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였고, 결국 우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사람에 의한 거냐 사람이 아닌 원인이냐 이것 따위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인과관계 언어만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요게 B야. 관계이치. 그리고 B에 정확함, 정밀함의 언급이 있었어요? 없었지. 그런데 C를 잠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눈에 하나 띄죠. 그죠? 뭐가 띄어요? 정밀함, 정확함, 프리시전의 그러니까 명사형인 프리시전의 형용사, 원래의 형용사 precise가 나와. 정확한, 정밀한 이라는 복용량 요렇게까지 해서 이 언급이 처음 나와. 정확하고 정밀한 언급이 C에 처음 나오니까 우리 ABC형 순서는 선생님이 소거법으로 푼다고 그랬지. 일단 우리가 A에서 search precision을 봤어요. 그럼 A하고 C 중에 정확함과 정밀함과 관련된 어휘가 C에 제일 먼저 언급됐으니까 일단 어떤 결론은 얻을 수 있어? A보다는 C가 앞에 온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소연이 선생님 말 이해가? 그치? 소연이도 이해가? 그러면 A가 C에 온 거 선생님 지우라고 그랬잖아. 소거법으로 풀 때. 알았죠? 지워버리면 돼요. 일단 지우고 시작할까요? 1번, 2번 지워지잖아. 그리고 문제 푸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아까 3번에서의 답은 3번이네. 왜? 일상 속에서의 인과관계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B에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C로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인과관계 언어, 일상생활 얘기가 아니라 과학에서는 했어. 하지만 과학에서는요, 우리는 여기도 프리시전 또 나왔네. 그치? 우리는 더 많은 정밀함,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양리학, 그러니까 약제조, 약학과 관련된 거예요. 양리학자들은요, 반드시 정확한 약의 복용량, 하루치 복용량을, 1회 복용량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명시화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약이 바람직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확한 그 약의 복용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또 최고의 그냥 최대의 안전한 복용량도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 약봉지 같은 거 보면 약 사가지고 보면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해가지고 1회 내알을 초과하지 마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1회 성인 2알 몇 세 미만 1알 이런 식으로.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확성이 어디선 필요하다? 과학 분야에는. B에서는 뭐했어? 정확성의 언급은 없었지만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요 원인 규명도 구체적으로 인간에 의한 거냐 인간에 의한 일이 아니냐 따위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과관계 언어 그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해. 어떤 일상적인 사건을 설명할 때는. 근데 과학에서는 인과관계를 따질 때 뭐 해야 돼? 정확성이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약을 예로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사고조사관들도 요구되어집니다. 면밀하게 명시하라고. 상황을요. 어떤 상황을, 어떠한 충돌 사고를 야기했던 상황을 사고조사관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단지 그냥 아까 우리 예시로 나왔듯이 나 비행기 놓쳐서 늦었어.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사고 났어요. 그냥 이 정도로 말해도 되는데 하지만 약학에서는 1회 복용량과 최대 맥시멈 안전 복용량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그래서 정확성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사고조사관도 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함, 정밀함이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됐어요? 그 다음 A로 가봅시다. 다시. 이제 search precision은 해결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비록 사회과학에서 이번엔 그냥 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요. 그러한 정확성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과학에서는 그러한 정밀함, 정확함이 필요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아주 그 정도까지의 정확함, 정밀함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또는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낫에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인과관계 설명은 기대되어집니다. 뭐 하리라고? To go beyond common sense. 자,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 상식의 범위를 넘어설이라고 인과관계의 설명이 우리 상식 수준을 넘어설 거야 라고 사람들은 기대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이런 인과관계 설명은 아주 중심적인 사회과학의 중심적인 특징이긴 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많은 비록 설령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많은 질문들이요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왜 뭔가가 그러한 케이스, 즉 어떠한 일이 그러한 경우가 되었는가에 관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적 설명이 사회과학에서도 정확함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과관계적인 설명이 중심적인 특징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과학에서와는 좀 다르게 사회과학에서 과학에서 요구하는 그 정밀함, 정확함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고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과관계의 정확함은 필요하진 않아도 인과관계 설명이 중심 특징이다. 사회과학에서도. 알겠죠? 하지만 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What occurs. 그죠? 자, 이 cause라는 것이 잠깐. 자, 그 원인 또는 그 cause라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 오케이. 요렇게 가야겠네. 요 대세 선행사는 요 놈입니다. what이 선행사예요. 요렇게 묶어요. 자, 선생님 화살표 표시 다시 해줄게요. 잠깐. 다시 갑시다. specifying what 요거겠네. 요게 선행사. 이렇게 가겠네. 자, 다시 그래서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선을 넘어서버리는 그 원인, cause가 무엇인가를 명시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됐어요? Not straightforward.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됐죠? 순서는 BCA고 이게 말이 약간 어려운 말도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좀 쉽고 간략하게 요약해주면 이런 겁니다. 주어진 문장 뭐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cause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B.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인과관계 언어는 그냥 인과관계 언어 그 언급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설명하기엔 충분해. 이게 B야. 하지만 근데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과학에 있어서는 정밀하고 정확함이 요구돼. 그 예로 약의 복용량이나 최대 안전치 복용량 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사고 조사할 때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돼. 그런데 이게 이제 C.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즉 정확함이 명시되어야 하는 정확함이 필요한 과학과는 다르게 사회과학이란 또 이 분야에서는 정확함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정확함을 달성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 인과관계적 설명이
상식을 뛰어넘는 선의 인과관계적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게 이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냐 상식을 넘어선 상식 수준의 이상의 것을 이 원인이 정확히 뭐냐라고 정확히 명시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야. 쉽지가 않고 심지어 불가능하기도 해. 요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인과관계 언어의 사용이 일상생활, 과학 분야, 그 다음 사회과학 분야 요렇게 나눠졌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주제는 굳이 주제를 뽑는다면 정작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A가 결론이에요. 인과관계 설명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과관계 설명이 causal explanation이 is simple and easy야? 주제는? 간단하다? 아니잖아. not straightforward 였잖아. 그러니까 주제는 A입니다. A.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과관계의 설명, 특히 상식 수준을 넘어선 것도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설명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는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도 했다고 그랬으니까 인과관계 설명은 매우 어렵다.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왜 어려워? 정확성, 정밀함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알았지? 사회과학이란 게 뭐예요? 애들이 왜 사춘기에 왜 뭐 이런 왜 담배를 피거나 막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란 짓을 왜 할까? 이런 어린아이들의 청소년기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도 사회과학일 테고 요거의 정확한 이 원인을 명시할 수 있어? 어렵다란 얘기잖아. 그치? 됐죠? 하지만 약학, 아까 예를 든 약학. 어이씨, 하루에 4알 이상 감기약 먹지 마라 그러는데 6알 먹어갖고 애가 희롱해롱해. 그럼 이건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좀 인과관계 설명이 자체가 정밀함의 명시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의 문제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인과관계 설명이 그만큼 어렵다. 요게 주제야. 알았지? 글 자체가 좀 어렵긴 하죠. 됐어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20번입니다) 자, obvious, 뚜렷한, 명백한, double back on oneself. 여기서 double이 동사예요.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다. thoroughly, 철저하게 라는 의미지 전혀 이런 뜻도 되고 완전히 부정문에 쓰였을 때는 전혀라는 의미로도 쓰이겠죠. unpredictable, predict에 able이 붙고 다시 on이 붙었죠. 예측 불가능한. critical의 부사형, 중요하게. blueprint, 파란 사진이야. 그러니까 청사진인데 청사진이나 이 청사진이 의미하는 게 이게 왜 계획이냐면 건축 도면 보면 옛날에는 파란색 기름종이 비슷한 파란색 종이에다 철핀으로 건축 설계도를 그렸거든, 도면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설계도가 일단 건물의 건축의 기본 바탕이 되는 계획이잖아. 그치? 그래서 청사진은 계획이라는 의미다. command, 명령. algorithm,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 a bunch of, 많은, a lot of 비슷합니다. 그 다음 informed, inform이 알리다잖아요. 그거의 PP형이니까 알려진이, 뭔가를 알고 있는, 정보가 제공된이니까 잘 아는. outperform, perform에 out이라는 접두어가 붙었어요. out이 동사 앞에 붙어서 접두어로 쓰이면 뭐뭐를 능가하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뭐뭐를 능가해서 수행하다, 더 잘 수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성과를 내다. expert, 전문가. 그 다음 big picture, 우리 뭐 많이 쓰는 말이죠. big picture네, 큰 그림, 앞으로 이 큰 결과를 보고, 그죠? 전체적인 상황. consist of, 수동태 불가, 뭐뭐로 구성되다. emerge, 나타나다, 등장하다, 출현하다. efficient, 효율적인, 능률적인. colony는 식민지라는 뜻도 있지만 군집, 군상, 군체라는 뜻도 되죠. 군집이라는 거는
모여있는 이런 생물들이 모여있는 요 체계, 요 덩어리, 요걸 의미해요. means는 수단입니다. 여기서는 means, 수단이라는 의미. 그 다음 exploit, 착취하다는 뜻도 되지만 이용하다, 활용하다 또는 개발하다. nest, 원래는 둥지죠. 둥지뿐만이 아니라 곤충들을 얘기할 때는 집이라는 의미가 되고, regulate, 규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가볼까요? 역시 주어진 글에 이어질 순서입니다. 자, observe a single ant, 개미 단 한 마리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it doesn't make much sense.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make sense가 이해하다, 파악하다, 그죠? 그러니까 not much가 들어가서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walking in one direction, 한쪽 방향으로 걷다가 suddenly, 갑자기 careening in another, 다른 쪽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고 for no obvious reason, 명확한, 명백한 이유도 없이 그러다가 또 doubling back on itself, 지가 왔던 길을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갈피를 못 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한다 이거야. 한 마리만 지켜보면 thoroughly unpredictable, 완전히 철저하게 또는 부정어가 쓰였으니까 전혀 예측 불가능하죠. A부터 갑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어떠한 청사진, 즉 계획도 없고 또는 중심이 되는 어떤 명령의 원천도 없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개미, 개체 한 마리, 각각의 개미, 개체들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행동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but this is not the wisdom of the crowd. 이게 집단의 지성은 아닙니다. 집단의 지성, 집단 지성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collective wisdom이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여럿이 모였을 때의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여졌을 때 훨씬 더 좋은 좋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집단지성, 집단의 힘, 요거를 집단지성이라고 하지. 근데 그거는 집단지성이 아니래요. 개미들의 이거는. 근데 그 집단지성에서는요, 많은 합리적으로 잘 아는 개체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잘 알고 있는 개체들이 단 한 명의 전문가들을 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집단지성이 아니고요. 그럼 그 개미들은요, 합리적으로 잘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빅픽처, 큰 그림에 대해서 전체 계획, 전체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자, 이게 A였어요. 그 다음 B로 가봅시다. 대신에 그 행동 알고리즘, 각각의 개미의 행동 알고리즘은 요거 A랑 B가 이어지는 게 맞겠네. 봐봐. 결국 개미들의 어떤 행동에는 계획이나 명령도 없고 집단지성도 아니래. 그지? 개미의 행동은 이유가 없대요.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대신 어떠한 각각의 개미의 행동 알고리즘은 몇 가지의 간단한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 지역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또는 그 지역의 개미들과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어떠한 큰 그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신 환경에 맞게 상호작용하고 그 지역 개미에 맞게 상호작용하는 게 바로 몇 개의 규칙이다라고 그랬어. 그럼 A 다음에 B는 이어지겠네. 그치? 집단지성의 힘이 아니고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 환경에 맞는 알고리즘, 그 지역 개미에 맞는 알고리즘이 상호작용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다. 요 얘기니까. 그럼 A와 B의 순서는 정해졌죠? 거꾸로 그럼 우리 B가 A 앞에 나온 2번, 3번, 5번은 지워지면 되겠네. 맞아요? 됐죠? 그럼 C 읽으면 결론 나겠네요. 아, 요거 마지막 하나 더 읽을까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out of가 뭐뭐 중에서란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것으로부터 from의 의미입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out of this는 그래서 부사구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고 요게 주어죠. 매우 효율적인, 능률적인 군집, 집단, 군집이 생겨나게 됩니다. 등장합니다. 이 알고리즘 때문에 군집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됐어요. C 읽어봅시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똑같은 일이 뭐예요? 이 똑같은 일이 만약에 알고리즘을 가진 행동이라면 이 똑같은 일이 의미하는 게 C는 B 뒤에 올 거야. 그지? 그럼 순서는 A, B, C가 될 수도 있고. 근데 A, B, C 없잖아. 정말 이해가? A, B, C 없잖아. 그럼 1번도 지워지지. 이해가? 끝났네, 그럼. 2, 3, 5번 아까 지워졌고. A, B, C 없잖아. 그지? 1번, 그러니까 A, B, C 아닌 1번도 지워지고. 정답은 4번만 하나 남네. 그럼 정리해 봅시다. 봐봐요. 지금 선생님 풀이하는 거 이해 가요?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두 마리 개미에게서도. 그리고 한 줌의 개미들, 몇 마리의 개미들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똑같은 일이 뭡니까? 개미 한 마리를 보면 계획성 없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하는 거. 그지? 이러한 일이 한 마리 지켜볼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두 마리 있을 때도 같은 일 벌어지고 또 몇 마리 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하지만 드디어 이제 컬러니가 등장하네요. 개미의 군집은 환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fantastic sense는 환상적인 센스를 만든다가 아니라 아주 환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전문화된 직업.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 두 마리 또는 몇 마리 봤을 때는 이해 안 가. 얘가 계획도 없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전체 개미들의 요 집단, 군집을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이해가 간다. 이 얘기야. 전문화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효율적인 어떠한 새로운 음식 자원을 이용하는 효율적인 수단도 있고 거기다가 복잡한 지하 땅 속에 둥지 그죠 집이죠 그 개미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은요 온도가 조절된대요. 몇 도 이내에서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땅속 집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로 봐서 전체적인 개미의 군집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 요놈 해놓고 확인해 봅시다. A로 가서 그리고 이 전체 군집을 봤을 때 기막히게 이해가 가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에 이 개미 군집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요 행동이나 요 모습에는 그런데 계획도 없고 명령도 있지도 않대. 오히려 각각의 개미가 알고리즘, 행동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어. 그래서 개미들에게도 인간처럼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 여럿의 잘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Q 200짜리 한 명보다는 IQ 120 정도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여럿이 모였을 때 훨씬 더 대단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개미한테는. 그리고 그 대신에 집단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이 개미의 행동은 일정한 알고리즘이 있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 지역의 개미들과 상호작용한다는 알고리즘이 있어. 요렇게 마무리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정리하면 개미의 모습은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봐서 이해 안 간다? 얘는 계획 없는 것 같아. 근데 개미의 군집을 보면 전체의 군집을 보면 기가 막히게 얘가 얘는 각각 다 맡은 일이 있고 서로 음식을 막 음식 자원에 대해서 뭐 했어 아까? 음식 자원을 찾는 효율적인 수단도 가지고 있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개미집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잘 이해가 가.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나 아니면 큰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죠. B죠, B. 이러한 매우 효율적인 이 집단, 군집이 등장하는 원인은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과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지역 개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개미 군집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알았죠? 개미 군집의 효율적인 구성의 이해. 요렇게 하면 되겠어. 결론은 뭐다? 개미들도 개미들만의 알고리즘이 있다. 사람처럼 집단지성의 힘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알았죠? 정답은 C, A, B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백본 가봅시다. 백본은 원래 등에 있는 뼈, 즉 척추에 원래는. 그런데 이 척추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중심축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축이나 중추라는 의미도 됩니다. 비유적인 역할로도 쓰여요. sophisticated, 정교한 또는 복잡한이라는 의미도 때로는 가지죠. organism, 유기체, 생명체. physically,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integrate, 통합하다. humanity, 인간. reflect, 반영하다. 선생님 요거 반사하다, 반영하다, 반성하다 세 가지 뜻은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separate, 원래는 분리된, 별개의죠. 별개의, 따로 떨어진. internal, 내부의. stock은 주식이고요. crash는 아까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붕괴입니다. 붕괴. blame, 요렇게 쓸게요. blame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blame A on B 하고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잘 보세요. 요게 B에 대해서 A를 탓하다 이건데, 즉, 자, 요놈 A가 B야. A가 요거야. 요렇게 해야 돼요. A를 B의 책임으로 보다인데, 요것보다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게, 요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A 때문에 B를 탓하다. 그러니까 B가 탓하는 대상자야. 대상자. 알았죠? 그 다음 A가 어떠한 잘못이나 사건이고, 알겠죠? 요거 많이 헷갈립니다. 다음 단어로 가봅시다. seize가 멈추다죠. 그 다음 listen은 없는이니까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에코시스템 쉽죠? comparable 하면 비교할 수 있는인데 원래는 compare에 able이 붙었으니까 비길 만한, 견줄 만한. obvious 아까 나왔고, 자, primitive 원시적인, primitive self-awareness 자아인식, 자기인식. formulate는 원래는 공식화하다는 뜻도 되는데 만들어내다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내다. 그 다음 state, 상태. 그 다음 executive, execute가 실행하다라는 뜻이죠. 실행하다, 이행하다 또는 처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는 의미, 형용사. 가봅시다. 이번엔 거꾸로 예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요 놈이겠죠. 하지만 그것은요, 복잡 정교한 새로운 유기체의 중추 역할이 중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 아니다. 요건 PP입니다. 요게 생략돼 있네.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만약 그것이 신체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인간과 통합된다면, 지금 요게 생략됐다고 왜 선생님 써준 거냐면, 요 it과 요 it은 같은 대상이에요. 요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두 가지가 힌트예요. 자, 다시. 하지만 그것이 인간과 합쳐지면 복잡한 새로운 유기체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추가 될 수 있다.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요 말이야. 그것이 뭔지를 찾아야겠죠. 갑니다. To be sure. 확실하게 인터넷은요, is a human invention. 인간의 발명품인데 어떠한 발명품이냐면 인간의 선택들과 가치관들 또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인터넷이죠. 하지만 인터넷은요, 종종 어떻게 보인다? 마치 요것도 인터넷이에요. 그것이 별개의 그죠? 따로 분리된 별개의 종인 것처럼 마치 내적 원리 또는 내적 이론, 논리를 가진 그 자체로 스스로 내부의 이론을 가진 논리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종으로 가끔은 보입니다. 요 부분 잘 해석해야 돼. 인터넷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요 인터넷은 사실 인간의 작용이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선택이 반영되는 건데 가끔은 인터넷이 그냥 하나의 생물종처럼 보여. 그치? 지 혼자서 작용하는 지 혼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종처럼 보여. 때로는. 됐어? 1987년 주식시장 붕괴는요, has been blamed on, 아까 요거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A는 B의 탓이다. 그지? 요게 수동태가 되니까 오케이? 요거 개성할 줄 알아야 돼요. 수동태로 나와도. 가봅시다. 이 주식시장 붕괴는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되어졌어? 누구 책임이라고 계속 말되었냐면 프로그램 트레이딩 때문이었대. 즉 프로그램 거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선생님도 지금은 주식은 안 하는데 요새는 핸드폰 어플도 있고 옛날에는 컴퓨터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률이 얼마가 되면 저절로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어. 그럼 프로그램이 지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 붕괴가 1987년에 일어났대요.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 거래 때문에. 됐죠? 근데 요거에 대해 이제 설명합니다. 컴퓨터가 팔기 시작했어요. practically 매우 미친 듯이 막 팔기 시작했어. 주식을.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every other computer, 다른 모든 컴퓨터도 팔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설정값이 작용한 거야. 야, 판매자가 많아지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나도 도수는 매기 전에 빨리 팔아라고 인간이 입력해놨는데 그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가 팔기 시작하니까 얘가 팔어. 얘가 파니까 또 다른 컴퓨터도 그걸 인식하고 팔기 시작하고 컴퓨터끼리 막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야. 그럼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붕괴됐대요. 이것만 보면 뭐야? 컴퓨터가 인간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한 것 같잖아. 그지? 그런데 그 끊임없는 전쟁, 바이러스와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뭐라고 그러지? 백신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백신 프로그램이 사이의 전쟁의 마치 뭐처럼 보이냐? 섬뜩하게도 뭐처럼 the workings of a biological ecosystem, 생물의 생태계의 작용처럼 보여.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주식시장 붕괴됐던 게 컴퓨터가 지네가 팔기 시작한 거야. 컴퓨터가 알아서 그것 때문이야.
그다음 이 백신과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 사이의 전쟁도 마치 생명체들이 하는 이러한 생태계의 모습처럼도 보여 때때로. 그럼 이것만 보면 컴퓨터, 즉 인터넷은 또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지? 지 스스로 작용하는. 하지만 설령 뭐일지라도죠. 어떤 한 사람이 posit 요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단정할지라도예요. 인터넷이 비교할 만하다. 뭐랑? 이런 생물학적 종, 즉 생명체라고 합시다. 생명체에 견줄 만하다, 비교할 만하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지라도 그것은 여기서는 가주어겠네요. 분명합니다. that 이하가 진주어. It's not very intelligent. 인터넷이었죠? 하지만 인터넷이 지적이지 않다는 것, 그다지 지능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인터넷은요,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원시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원시적인 방법이냐면 감지하고 반응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방법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인터넷은요, 어떠한 반응하고 감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인식할 수는 없어. 자인식, 자기 인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또 뭐도 없어. 그 자체의 자기만의 목표를 만들어낸 능력도 없어.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야, 이렇게 인터넷과 컴퓨터가 막 프로그램 작용하는 것만 보면 마치 생명체가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는데, 섬뜩하게도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인터넷은 그다지 지적이지도 않고 감지하고 반응할 줄은 아는데, 그렇다고 스스로 뭔가를 인식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 인터넷의 한계야. 그지? 사실 생명체와는 달라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요것도 나오네. 뭐뭐도 역시 아니다. 요것도 인터넷이잖아요. 여기도 안 들어가겠죠, 그럼. 심지어 자, 그것은 달성조차도 할 수 없죠. 그 자체로 그런 상태에 지금까지는 그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인터넷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도달한 것은 지가 스스로 도달한 게 아니야. 도달할 수도 없었던 거야. 그 스스로 지금까지 온 이 상태에 도달하지도 못했어. 인터넷은 독립된 생명체처럼 때론 보이지만 아니야. 능력 없어, 얘. 하지만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이시 뭔지를 알겠네요. 인터넷입니다. 그죠? 하지만 만약 인터넷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과 합쳐져 버리면 이제 그때는 아주 복잡한 새로운 유기체의 중추가 될 수도 있어. 그지? 인터넷 혼자서는 자기인식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 근데 이놈이 인간하고 합쳐지지? 그럼 새로운 생명 유기체 같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게 바로 여기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간과 합쳐지면 새로운 생명 유기체처럼 된다는 얘기야. 인간과 합쳐졌을 때. 그래서 인터넷은 이제 인간과 합쳐진 후의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그 인터넷이 새로운 신경체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은 이제 인터넷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이제 새로운 몸과 실행하는 능력을 가진 실행력 있는 뇌가 돼. 합쳐졌을 때 얘기죠. 정답 5번이죠. 자, 이걸 요약합니다. 뭐예요? 간단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막 주식시장 붕괴나 백신 프로그램과 바이러스의 싸움 같은 거 보면 인터넷이 막 지가 스스로 발달한 어떤 일종의 생명체처럼 유기체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걔 능력 없어. 그지? 다만 인터넷과 인간이 합쳐져야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왜? 인터넷은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경체계 같은 역할을 하고 인간은 인터넷과 더불어지면 인터넷의 구체화된 몸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요 얘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인터넷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없다. 그지? 온전하지 못하다. 인간과 결합되었을 때, 합쳐졌을 때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 요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2번까지 하면 오늘까지 해서 선생님 계획했던 대로 딱 되겠네. 뒤에 이제 장문 독해는 요약문하고 장문 독해는 못하더라도 22번까지 하고 선생님 수업 끝내줄게요. 좀 빨리 해야겠네. 그럼 좀 빨리 할게요. purchase 구매하다죠. property 부동산. shift 바꾸다 옮기다. reference point 기준점 참고 기준점이에요. relative to 뭐뭐 비교해서. frame은 틀을 짜다죠. 그래서 틀을 짜 맞추다. 틀을 짜다. subjective 아까 objective의 반대. 객관적인의 반대니까 주관적인. absolute 절대적인. measure 측정하다 따지다. parallel이 원래는 평행한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의미로 비슷한 유사한. 스톡마켓 주식시장. initial 최초의. share는 지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주식입니다. 여기서는 주식. 시리 너 안 불렀다. 자, 가봅시다. 22번. 요 문제, 이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죠? 평균적으로 집값이 증가해 왔대요. 10%만큼이나. 어떤 기간 동안 내가 그 부동산, 그 집을 구매한 이래로 지금까지 집값이 10% 올랐다라는 얘기를 평균 10% 집값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기준점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판단할 걸요. 내가 이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얻었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뭐와 비교해서? 기준 가치인 16만 5천 파운드라는 기준점, 기준 가치에 비교해서 16만 5천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어요. 이건 그것 때문에 조금 찾기 쉽습니다. 우리는요, 틀을 짭니다. 또는 틀을 짜서 생각합니다. 손실과 이익이라는, 그래서 이익이죠? 손익이라는 틀을 짭니다. 뭐와 비교해서? 주관적인 거야. 요거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기준점에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는 손해 또는 이익이라는 틀을 짠대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 16만 5천 파운드라는 집 얘기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지? 넘어갑니다. 1번 아니죠? 이 말은 의미예요. 우리가요. 자, 여러분 요거에 주목하세요. Be concerned. 그 다음 not so much about not so much A as B인데 요 as 자리에 but 쓴 거라고 그랬죠. 이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A가 아니라 B. 병렬을 이루어서 about 전치사구가 병렬돼 있죠. 왜? Be concerned about이니까. Be concerned about 무슨 뜻이에요? Be concerned about 무슨 뜻이요?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요? 걱정하다?
뭐뭐에 대해 관심을 갖다지. 그지? 뭐뭐에 관심을 두다. 자, 봐봐. 이 말은 의미예요. 우리가 뭐에 관심을 둔다? A가 아니라 B에 대해서. 됐지?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자,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절대적이라는 건 객관적인 거야. 하지만 주관적인 건 상대적인 거죠. 그지? 상대적인 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즉 주관적으로 기준점을 설정하는데, 그래서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는데, 이거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야, 부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내가 집을 15만 파운드에 구입했다는 얘가 이제 나오니까 2번도 아니잖아. 이해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말은 이해가죠. 10% 평균 집값이 10% 오르면 16만 5천 파운드가 되겠네. 얘가 관련 있죠? 그러면 이것은요,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내 기준점이. 15만 파운드는 내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가치와 반대로, 내가 반대가 아니네.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든 손실이든 따질 것이다. 그러니까 15만 파운드가 애매한 숫자니까 15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15억 주고 집 샀어. 15만 파운드가 15억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그럼 나는 내가 손실과 이익을 따질 때 기준점이 뭐야? 내가 산 가격 15억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야. 근데 만약 내가 그 집을 15만 달러보다 더 많이 받고 팔면, 그러면 나는 이것을 이익이라고, 맞죠? 여길 거야. 15억 주고 샀는데 16억 받고 팔았어. 그럼 나 이익이라고 여기잖아. 그치? 만약 내가 그 집을 15만 파운드가 안 되게 판다면 나는 이것을 손실이라고 여길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준점이 15만 파운드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도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아직 기준점이 15만 얘기 나왔잖아. 근데 주어진 문장은 16만 5천 파운드가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하지만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 기준점은요, 가만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유지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지. 기준점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 기준점 변하는 이 얘기가 여기 나왔잖아. 이 4번 앞에까지는 기준점이 15만 파운드였고, 선생님 말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기준점은 가만히 있질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 나 15만 파운드 주고 집 샀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네? 야, 집값, 이 동네 집값 10% 평균 올랐대. 그럼 이제 우리 집도 15만 파운드짜리 집 아니지. 16만 5천 파운드짜리 집이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이제 새로운 기준점이 된대. 알았죠? 원래 기준점은 15만 파운드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내가 말하는 거야. 이번에 16만 5천 파운드라는 새로운 기준점이 생겼을 때, 아까는 내가 15만 파운드를 기준점으로 16만 파운드 받고 집을 팔면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16만 파운드 받고 집 팔면 이익이라고 생각해? 아니죠. 그치? 손해라고 생각하지. 5천 파운드 손해봤다고. 그치? 이게 바로 주제야. 즉, 인간의 기준점은 어떻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변한다. 이게 주제야. 알았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적이다.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변한다. 이거야. 알았어요? 인간의 손실과 이익을 따지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유동적이고 변한다. 알았죠? 요게 주제. 빨리 마무리만 할게요. 그래서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하냐면 주식시장. 근데 그 주식시장에 내가 최초의 기준점을 뭐에 따라 설정합니까? 구매 가격이죠. 내가 그 주식을 위해 지불했던 구매가로 설정하는데, 하지만 내가 이러한 기준점을 바꿀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뭐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성과를 내었는가,
대해. 그러니까 봐봐. 1억어치 주식을 샀어. 근데 지금 주식이 다 올랐어. 그래서 내 잔고, 예를 들어서 내 1억 주고 돈 1억 주고 주식을 샀는데 내 동생이 형, 나 1억 줄 거니까 형이 가진 주식 좀 줘 했는데 내가 알고 있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상승했어. 평균 10% 올랐대. 그럼 나 기준점 1억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심지어 10%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 기준점은 1억 1000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선생님 동생이 형 그때 주식 1억 주고 산 거 있잖아. 내가 1억 200만 원 줄 거니까 나한테 팔아. 그러면 사실적 200만 원 샀던 가격보다는 200만 원 이익인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 이미 10%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입장에서는 800만 원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았지? 같은 얘기를 집 얘기, 주식 얘기로만 바꾼 거야.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뭐다? 인간의 가치 판단.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치 판단이 아니라 뭐 손실과 이익, 손익의 기준점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변한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shift, 중요한 단어들이 shift, 그 다음 subjective, 그 다음 relative야. objective나 absolute나 static 아니야. 알겠지? 물론 여러분 이거 내신 법에는 안 들어가지. 그럼 혹시라도 들어갔다면 이런 거에 주의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